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The Do's and Don'ts of U.S. College Admission, 즉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의 엘리트 학원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꼭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어도 하나씩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엘리트에서 23년간 고등학생들의 SAT와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온 수완이 엘리트 학원의 앤디 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과는 많이 다른 미국 입시의 평가 기준과 준비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편하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된다면 간단하게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제가 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꼭 이메일이나 텍스트 혹은 전화를 통해서 답신을 모두 드릴 예정이니까요. 세미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아이빌리그를 비롯해서 미국 내 상위 20위 이내에 속하는 대학들의 이번 연도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버드, 스탠퍼드 제일 낮습니다. 3.6 어렵습니다. 들어가기. 예일 3.7, 콜롬비아 3.9,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시카고 MIT 4점대고요. 프린스턴도 4점대, 다트머스, 브라운, 유니버시티 유펜 5%대, 존스 홉킨스 6%대, 코넬, 노스웨스턴, 라이스 7.7%대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8.7%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위 대학의 합격률이 10%도 채 안 된다는 아주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위권 대학의 합격률은 이제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빌리그를 비롯한 미국 내 탑 20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학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략적인 준비와 입시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이에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꼭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즉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합격 가능성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노력보다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입시 준비의 핵심이 되는 다음 5가지 영역별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5가지 핵심 영역을 알아보면요. 첫 번째, 학업 계획과 성취입니다. 어떤 과목을 언제, 어떻게 수강하고 GPA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 SAT, ACT와 같은 표준 시험입니다. 시험 선택과 준비 시기, 그리고 시험 전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과외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리더십과 연계성. 네 번째, 대학 설치입니다. 대학의 특성과 나의 목표에 맞는 대학 고르기. 또 지원 전략 수립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학 지원서 준비입니다. 에세이, 추천서, 지원서 제출까지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5가지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분명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업 계획과 성취입니다.
먼저 학업 계획 중에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두 아시다시피 학업 성취, 즉 성적과 수강 과목의 수준입니다. 단순히 GPA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GPA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도전적인 과목, AP나 IB나 어너스 등을 선택했는지를 대학은 유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본인의 능력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안에서란 말은 all A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5대 핵심 과목, 5 코어 코र्스라고 그러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를 4년 동안 고르게 수강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과목을 건너뛰거나 평중되게 수강하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전적인 과목을 수강하면서도 좋은 성적, All A 혹은 이에 가까운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조기에 바로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거의 지난 파이널 시험 바로 직전에 도움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뜻은 이때부터 매일 튜러링을 해도 많은 경우 기초부터 공부해서 파이널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파이널 준비를 완벽하게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이 뭐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일단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이왕 받을 거면 조금만 일찍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 표는 4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4년 동안 고등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일단 5 코어 코र्스 말씀드렸죠. History, English, Math, Lab Science, 사이언스입니다. Foreign Language, 제2외국어. 이렇게 5개의 5 코어 코र्스는 4년 내내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렉티브는 이제 학생이 관심 있는 부분에 과목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AP 컴퓨터 사이언스 A, 그다음에 AP 사이콜로지, 또 매스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AP 스태티스틱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P나 헬스가 있는데 이런 건 가능하면 9학년이나 10학년 앞쪽에서 수업을 빨리 듣고 끝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학업 계획 중에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좋은 성적만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지원서가 입학사정관의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지원자의 학업적 열정과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녀가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일부러 선택해서 수강하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 코어 코र्스 외에 자기가 일렉티브로 관심 있는 과목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학에 관심이 있으면 물리 이거는 코어 코र्스니까 뭐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AP 컴퓨터스 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조기에 수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전공 적합성, 아카데믹 핏이라고 그러죠. 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학기 중에 수업 외에도 여름방학 중에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나 캠프, 그다음에 인턴십, 리서치, 대학교 듀얼 클래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듣는 AP나 어너스 강의 등을 활용하면 자녀가 단순한 성적 이상의 깊은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대학 측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름방학 중에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나 캠프, 인턴십, 리서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매 여름마다 다른 분야의 인턴십이나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여름마다 같은 분야 아니면 비슷한 분야의 인턴십이나 캠프를 매 여름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나중에 에세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지원서 전반에 진정성 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학생이 고등학교 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도 여름에 일주일 정도만 한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뭐 이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뭐 에세이를 만약에 쓰면 그 에세이를 읽는 당사자들은 이것을 과연 믿을까요?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혹은 4년 롱텀으로 오랫동안 또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인턴십이나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관심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단순히 수업을 하나 더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배우는 내용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메디칼을 전공하고 싶으면 Math and Science, Data Science, Statistics, 뭐 Psychology, Career Exploration in Healthcare, Dentistry 그리고 특히 AP 세미나나 리서치 같은 거를 들어서 리서치 페이퍼를 대학에 지원할 때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하면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대학 측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 앤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관계된 클래스를 듣는 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똑같이 매스 앤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스태티스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웹 디자인, 뭐 게임 디자인, 그리고 앱 디자인까지 이런 과목을 들어주면 아 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엄청난 관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똑같죠. 히스토리, 이컨, US government, environment science, accounting, finance, entrepreneurship, 뭐 비즈니스 로, 마케팅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래서 다음은요. 이제 요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학업 계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PA만을 위해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말 것. 대학은 성적뿐이 아니라 과목의 난이도와 학교 프로파일, AP 과목 수도 함께 평가합니다. 여기서 대학교가 학교 프로파일도 함께 평가한다는 뜻은 대학이 해당 고등학교의 어떤 언어, AP 과목이 어떤 AP 과목이 해설되어 있는지 또 몇 과목이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이 내부적인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학 측의 입학 성적관들은요, 1년 동안 자기에게 배정된 고등학생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 직접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이 처음 입학사정관을 배정할 때도 그 고등학교 출신 혹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범위를 아주 면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수강으로 번아웃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업 난이도는 성적과 정신적 균형이 함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AP를 수강해서 GPA가 나빠지고 또 학생이 혹시 번아웃 되는 것보다는 AP 혹은 언어수 과목을 조금 적게 적당히 들어서 All A 아니면 그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성적을 받기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도움을 받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일릿 오픈 스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고등학교 승인을 받았고요. 특히 니시라는 그 웹사이트는 전국의 학교들을 평가하는 곳인데요. 2024년도에 그 미 전국에서 엘리트 오픈 스쿨이 3천 개가 넘는 사립 K-12 학교 중에 55위를 차지했고요. 맞죠? 55위. 그다음에 미국 내 전체 사립 고등학교 4,990개 그 학교 중에 116위를 했고요. 미국 내 스템 위주의 고등학교 9,676개 중에 163위를 차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인증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왜 일일 오픈 스쿨에서 수업을 수강해야 되는지를 좀 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인 GPA보다는 학생이 배움에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일 오픈스쿨은 바로 이 점을 충족해 주기 위해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없는 사이버 보안, 뭐 회계,
금융, 또 AP쌤이나 AP 리서치와 같은 특화된 과목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기 중 여러 가지 이슈로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여름에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등학교에는 그 여름에 오픈되는 과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마음대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근데 저희 일일 오픈스쿨에서는 그런 점이 해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특히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관심 분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CT 패스웨이 프로그램도 21개 분야의 패스웨이가 오픈돼 있어가지고요.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CT를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CT 패스웨이 안에 관련된 그 세 과목을 이수하면 대학 지원서의 어월드 부분에 기입할 수 있는 수료증을 받게 돼서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부모님들은 모두 한인 학부모니까요. 특히 관심 있을 사항인데 바로 코리안 한국어 수업도 우리가 학기 중에는 물론 여름 방학 때도 엘리트 오픈 스쿨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영어도 힘든데 제2 외국어 스페니시나 프렌치, 저먼 등을 수업을 듣느라고 영어 공부도 못하고 전체 GPA도 안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만약 한국 학생들이 저희 엘리트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면 GPA도 좋아지고 자기 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 대신에 학생이 관심 있는 다른 수업도 수강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학 지원 시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많은 한인 부모님들께서 한국 학생이 한국어를 수강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학생들이 스페인시 과목 수강해도 이 경우에는 똑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불이익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편한 학생들은 어렵게 제2외국어를 스페니시, 프렌치, 절먼을 수강하지 말고 한국어를 수강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안에 한국어가 개설돼 있다면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수강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영어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학교 안에 뭐 만약에 없다면 저희 엘리트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엘리트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CTE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학생이 프리맷을 전공하고 싶다. 뭐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콜로지, 덴티스트리, 파이낸스, 엔터프리너십, e스포츠, 뭐 디자인, 메디어 아트 그런 거를 전공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레벨 1, 2, 3의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사실 패스웨이 보시면 레벨 1, 2, 3가 각각 레벨마다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3년이 걸리는데 뭐 여름 방학을 이용하면 뭐 2년에도 끝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스웨이를 들어두면 서티피케이트도 받고 대학 갈 때 열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여줄 게 이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시스템 디벨롭먼트, 웹 디벨롭먼트, 뭐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사이버 시큐리티, 게임 디자인, 아키텍처, 머신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요새 뭐 AI가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모든 거의 모든 분야에 저희가 CT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 안에 레벨 1, 2, 3로 해서 단계별로 수업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총 21개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의 거의 모든 부분에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PA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 GPA가 대학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대학인 UC에서 GPA 계산하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UC GPA 계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A, B, C, D, F가 있죠. 그래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 숫자는 세메스터입니다. 그러니까 18이라는 얘기는 A를 받은 과목이 9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를 받은 과목이 한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10과목인데 그중에 9과목이 A, 한 과목이 B일 때는 이렇게 18, 2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AP에 4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세메스터니까 두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지금 학생의 fully weight GPA가 4.1이라는 겁니다. 4.1인 경우에 만약에 일일 오픈스쿨의 코र्스를 한 알 들었을 때 4.1이 4.18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과목인 경우에는 4.1이 4.25가 되고 세 과목인 경우는 4.1이 4.31이 되고 네 과목인 경우는 4.1이 4.36이 됩니다. 그러니까 4.1에서 4.36이니까 뭐 0.16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UCLA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뭐 다른 학교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이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0.01점 때문에 등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0.26 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듣는 거 과외로 여름마다 한 과목씩만 들어도 네 과목이거든요. 뭐 두 과목씩 들으면 여덟 과목이고 그러면 GPA나 이런 리고 콜스의 분야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그 유니크한 어떤 스탠드아웃 되는 그런 스펙으로 대학을 어플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 UC나 이런 퍼블릭 쪽의 학교, GPA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일리 오픈 스쿨에서 수업을 들은 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트랜스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랜스퍼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일 오픈스쿨은 지금 자제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랑 똑같은 레벨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트랜스퍼하거나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카운슬러한테 승인을 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매스의 경우에 학생이 9학년 때 알지브라 1을 듣고 있는데 지오메트리를 9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듣고 스킵을 하고 10학년 때 알지브라 2를 듣고 싶은 경우에 지오메트리를 여름방학 때 만약에 엘리트 오픈 스쿨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스쿨 카운셀러가 스킵을 해주는 승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를 말고 제외하고는 학생이 어떤 수업이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겹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수업을 A 하이스쿨, B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안 들을 과목들은 무슨 과목이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어플라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서에서 물어봅니다. 너는 몇 군데 고등학교를 다녔니? 즉 하이스쿨 트랜스크립이 몇 개니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넘버 2라고 쓰면 칸이 두 칸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트랜스크립의 인포메이션을 모두 집어넣고 두 번째 칸은 엘리트 오픈스쿨에서 들은 과목을 모두 집어넣으면 그 대학은 그 두 고등학교가 정식으로 승인된 고등학교인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게 확인이 되면 두 개의 트랜스크립을 하나의 하이스쿨 트랜스크립처럼 컴바인을 해서 GPA를 리컬큘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등수를 랭킹을 정하고 GPA를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트랜스크립을 다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밖에 학교 밖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학생, 수업을 더 듣고 싶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SAT와 ACT 테스트 프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표는 미국 내에서 그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학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총 18개 학교입니다. 이 외에도 점점 그 많은 대학이 코로나 이전에 그 테스트 리퀘어먼트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시면 뭐 브라운, 캘텍, 코넬, 다트머스, 조지타운, 조지아텍,
그다음에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퍼듀 이렇게 16개 학교가 이미 리퀘어먼트로 지금 정책을 바꿨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UC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UC도 이제 다시 SAT를 요구할지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다시 SAT를 유시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학생 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미리미리 SAT를 좀 준비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SAT와 ACT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AT입니다. SAT는 이제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페이퍼 버전 없습니다. 그리고 섹션이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리딩, 라이팅이 합쳐져서 하나의 잉글리시 섹션이 됐고, 그다음에 매스가 이제 두 개로 두 섹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댑티브 테스트입니다. 어댑티브 테스트는 뭐냐면 두 개의 테스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테스트 first module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모듈의 테스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교실에 20명, 30명이 시험을 봐도 그 학생들이 다 틀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댑티브 테스트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퀘스천이 총 98문제, 그다음에 토탈 시험 시간은 2시간 14분. 그다음에 스코어는 섹션별로 만점이 800점이에요. 그래서 토탈 1600점, 1600점이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ACT 말씀드립니다. ACT는 지금 현재 디지털과 페이퍼 버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T는 세 섹션입니다. English, Math, Reading. 지금 사이언스가 있었는데 사이언스가 옵셔널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넌 어답티브입니다. 즉 모든 학생이 똑같은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퀘스천 수는 131개. 그다음에 사이언스가 합쳐지면은 40개 문제가 합쳐져서 171개 문제가 되고 토탈 시험 시간은 2시간 5분. 사이언스가 추가가 되면 2시간 45분, 40분이니까요. 그리고 스코어는 각 세션이 만점이 36점입니다. 그리고 토탈은 SAT처럼 더하는 것이 아니라 ACT는 섹션별로 점수를 에브리지 아웃을 해서 만점이 36점에 몇 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CT 그 과학, 사이언스 영역은요, 이제 선택 사항이 됐는데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더 이상 ACT 사이언스 시험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근데 보스턴 유니버시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ACT 사이언스 시험을 필수로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CT, SAT 살펴봤고요. 이제 SAT, ACT 테스트 프랩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예, 보시면 SAT 시험, ACT 시험 준비는 10학년 또는 11학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SAT는 일단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번 보는데 보통 두세 번 봐요. 그래서 세 번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세 번 보기 위해서 좀 많이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10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SAT를 공부를 해서 11학년 시작하는 8월, 9월, 10월에는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9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SAT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좋은 거고요. 빨리 시작하니까. 근데 늦어도 우리 코리안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은 10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한여름 정도는 좀 SAT를 좀 충분히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학년 여름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1학년 어, 8월, 9월, 10월에 시험을 거기서 한두 번 보고 만약에 더 볼 학생들은 스프링 때, 예, 3월 달에 또 시험이 있고요. 5월, 6월에 있는데 5월, 6월은 AP 테스트 때문에 그리고 학교 파이널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3월 달에 제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늦어지는 애들은 11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공부해서 12학년 초에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SAT, ACT 중에 어떤 시험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 시험, 다이그노스 테스트를 보는 걸 응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애들은 상관없는데 내가 SAT, ACT 시험 중에 뭘 볼까? 우리 엘리트가 무료로 이 진단 시험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아직 못한 학생들은 빨리 어포인먼트를 잡아서 시험을 보고 또 그레이드도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시험이 난지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공식 모의고사, 학습 가이드, 온라인 플랫폼, 튜러링, 시험 대비 수업 등 다양한 시험 준비 도구가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학생이 미리미리 개인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여름 같을 때 시험 전에 좀 풀리 그 테스트를 시험 보고 리뷰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뭐 SAT 북캠프라고 하죠.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서 11학년 초에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지금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취약한 영역을 집중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시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레벨 테스트를 봤으면 취약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당일을 대비해서 이 시험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전체 모의고사를 시험 보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실제 시험을 볼 때 타임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지를 직접 보고 리뷰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또 엘리트 썸머 SAT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 여름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풀리 8개의 프랙티스 테스트가 디지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풀 랭스 테스트를 보게 하고 그걸 일주일 안에 다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근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레슨이 저희가 매스는 38개, 리딩 라이팅은 20개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슨을 또 리뷰를 합니다. 클래스 안에서.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숙제로 많이 나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프랙티스 프로블럼이 1,500개 이상이 있어요. 매스, 리딩 합쳐서. 그럼 이제 그걸 또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봄으로써 시험 준비를 충분히 풀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식 시험은 보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세 번 정도 응시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시험마다 오답 분석 그리고 실력 향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또 어떤 문제를 내가 미스테이크를 했는지를 그거를 자기가 좀 노트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또 패키지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책같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오답 문제를 써서 또 풀이까지 써서 그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SAT는 그 퀘스천 포맷이나 패런 같은 게 비슷하기 때문에 오답 문제를 계속 리뷰해서 보면 그 다음 문제 볼 때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다까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고 미스테이크를 안 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풀 랭스 프랙티스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플랜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왼쪽에 스프링은 9학년 때는 이제 AP 테스트밖에 없죠. 물론 빨리 하는 고등학교는 9학년 때도 10월 달에 폴에 PSAT 테스트를 보게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건 이제 드문 경우니까요. 일단 9학년 때는 AP 테스트만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학년 때는 그 PSAT를 많이 봅니다. PSAT하고 SAT하고 사실 똑같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틀린 거는 이제 매스 부분인데 PSAT는 매스가 지오메트리만 나오고 SAT는 알제브라 2까지 나옵니다. 영어는 똑같아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PSAT를 공부하는 학생도 SAT를 공부해도 어차피 PSAT를 커버하기 때문에 SAT를 공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10학년 10월 달에 PSAT를 보고요. 그다음에 또 뭐 AP는 항상 1년에 5월 달에 있으니까 AP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11학년 끝난 10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SAT 프랩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PSAT를 보고 또 그때 SAT를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PSAT는 딱 10월 달 한 달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SAT는 8, 9, 10 이렇게 11, 12까지 5번이나 있습니다. 볼 세션에 그중에 자기가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프링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5월, 6월에 볼 수 있는데 5월, 6월은 AP나 파이널 때문에 보통 3월 달에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AP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12학년 때 좀 늦었지만 11학년 끝나는 여름방학 때 아직 SAT가 안 끝난 애들은 다시 SAT 여름에 공부해서 12학년 8, 9, 10월 달에 시험을 봐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끝날 때 AP 테스트 봐야 되고요. 네, 요게 이제 테스트 플래닝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SAT, ACT 프랩 때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미루다 미루다 마지막에 벼락치기. 이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요. 벼락치기로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시작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가 낮을 수가 있어요. 예, 점수가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향상 계획 없이 시험 여러 번 보는 거. 그러니까 시험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 약점을 보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만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공부를 할 것. 예. 시험을 볼 거면 시험 공부라. 물론 SAT 시험 보는 거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계속 뭐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굉장히 시간 낭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여름에 SAT를 좀 집중적으로 여름 한 번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학교 시작되기 전에 8월 달 정도에 딱 보고 끝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등록 마감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낮았는데 처음에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등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4, 5개월 전에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 내가 8월 달에 보겠다 그러면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아니면 그 좀 등록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8, 9, 10월 달까지요. 자, 그 다음 계속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테스트 옵셔널 대학의 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아무 성적이나 받고 제출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적어도 합격생 하위 25% 점수 이상일 때 제출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USG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SAT 컴포지션이 1450, 1490, 15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이 무슨 뜻이냐? 하위 25%, 50%일 중간값입니다. 75%는 상위 2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의 25%의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예,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 동시에 원하는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서 시험 점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옵셔널이니까 뭐 난 무조건 테스트 안 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좀 좋은 성적을 제출하면 그 좋은 성적은요 대학에서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된 애들 중에 그 퍼센테이지를 봐도 70%의 학생들이 점수를 제출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SAT 좋은 성적을 제출한 아이들은 플러스 알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인 대학을 어플라이 할 학생이라도 테스트를 마스트로 생각을 하고 리ኳ어먼트로 생각하고 SAT를 시험을 보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건 지금 금방 보신 거예요. 프린스턴은 25%알이 150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빌리그를 어플라이 학생들은 150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외 활동입니다. 가외 활동으로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죠? 학생의 재능, 여기 리더십,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역사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 지역사회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리, 뭐, 시니어 세너, 예, 그런 커뮤니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할 수 있는 거 한번 딱 완스팟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수치단 가보면 학교에서 하는 거 있죠? 아카데믹 그리고 넌 아카데믹 클럽 많죠? 아카데믹 클럽 뭐가 있을까요? FBLA, 스피치 앤 디베이트, 매스 올림피아드,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대학이 이 아카데믹 클럽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나 두 개는 꼭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좋은 대학을 갈 아이들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컴퓨팅, 뭐 프로젝트, 뭐 스쿨 뉴스페이퍼, 이어북 많죠. 아트, 뮤직, 드라마, 댄스, 콰이어. 예, 스포츠, 예, 스쿨 클럽, 뭐 스포츠, 마셜 아트, 예, 컬처럴, 에트닉 오르가나이제이션.
뭐 research with professor, internship, 그다음에 호스트 팟캐스트, 발런티어 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파트타임 잡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엑스트라 액티비티를 하면서 리더십도 만들고 그다음에 파이널 성취, 예, 어컴플리시먼트. 그다음에 상 받은 거 이런 서티피케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액티비티에서 해야 될 거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입니다. 롱텀. 네, 3년에서 4년을 롱텀이라고 봅니다. 1년, 한 달 아닙니다. 3년에서 4년. 그래서 9학년 올라갈 때 이미 뭘 할지를 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적어도 3년에서 4년. 그리고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학생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7학년, 8학년 자제분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7학년, 8학년 때 뭘 해야 되냐? 영어, 수학, 선행학습으로 해서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9학년 때부터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뭘 할지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딱 학생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학생이 좋아하는 거.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과외 활동을 학문적 관심과 연결해서 진정한 열정을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듣고 있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과외 활동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바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세 번째, 리더십과 멘토링, 긍정적 영향.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 기여, 자기 커뮤니티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뭘 하든 나중에 커뮤니티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뭔지 예, 그걸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과학, 미술, 토론, 재능 있는 분야, 대회나 발표, 그러니까 이 대회에 나가서 설티피케이트 상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여,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래야 진정성과 책임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참여한 활동의 영향과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은 에세이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사실 에세이에 토픽 쓸 게 없어요.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많이 안 한 애들은.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힘들어도 보고 라이프 챌린지도 좀 극복을 해보고 그래야 좋은 에세이의 그 소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카데믹 클럽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만 볼게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바이오 케미스트리, 매스,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어떤 걸 대회 나가면 좋은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올림피아드, 뭐 케미스트는 내셔널 케미스트 이그잼, 매스 유명하죠. AMC, 예, 매스콘, 그다음에 피직스 F 이퀄 MA, 컴퓨터 사이언스 뭐 많죠. USA 컴퓨팅 올림피아드부터 쭉 해서 뭐 사이버 패트릭 같은 거,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포스트 로보틱 컴피티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피티션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냐? 중간에 있는 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드밴스된 대회입니다. 만약에 말하자면 인터내셔널 같은 건데 인터내셔널, 내셔널 이런 식으로 좀 업볼 레벨, 스탠드아웃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에 또 나가면 대학에서 더 좋아하겠죠. 자, 그다음에 비즈니스, 히스토리, 퍼블릭 폴리시, 앤 로, 그다음에 뮤직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는 케이스 컴피티션, 뭐 피치 컴피티션, 히스토리는 뭐 인터내셔널 히스토리 올림피아드, 예, 뭐 내셔널 히스토리 비, 내셔널 히스토리 보, 퍼블릭 폴리시는 뭐 MUN, 모델 유나이티드 네이션, 스피치 앤 디베이트, 먹 트라이얼. 예, 학교마다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저희 또 엘리트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름에 다 오픈이 되니까요. 뮤직 같은 경우는 MTAC, 뭐 ABRSM, RCM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중간 거에 그 세 번째는 어드밴스 된 겁니다. 뭐 내셔널로 간다든가 인터내셔널 간다든가 여기 두 번째에서 좀 좋은 상을 받으면 이런 오른쪽으로 더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는 또 저희가 또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력서에 기입하기 위해서 많은 동아리 기입하는 거 10개, 20개 필요 없습니다. 양보다 뭐다? 질. 예. 그리고 깊게. 예,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키포인트 3개 오늘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그다음에 깊게, 그다음에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그 3개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10개, 20개 할 필요 없어요. 뭐 4개, 5개도 괜찮습니다. 예, 롱텀, 딥, 커뮤니티 서비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만들어 가면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뭐 짧은 활동을 피하고 진정성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조금씩 하는 거예요. 뭐 한 달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두고 뭐 6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게 반복이 되고 롱텀으로 가야 그게 진정성이 보이는데 그냥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냥 저 지원서 라인 하나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업이나 건강에 해칠 만큼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네, 물론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컨트롤도 못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나도 못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 그것도 이제 좀 우리 부모님께서 학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스튜던 1과 스튜던 2가 있습니다. 스튜던 1 학생은 보시면 바이올린 플레이고요. 스쿨 오케스트라에서 스쿨 테니스 팀이고 그다음에 10개 정도 클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론티어도 10개 디퍼런 오르가나이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년에 50시간, 1년에 50시간이면은 하나에 뭐 1년에 5시간이면 점심시간에 뭐 10분, 15분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두 번째 학생 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컨솔 마스터예요. 예, 그것도 리저널 유스 학교 안에가 아니라 그 밖에 좀 리저널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캡틴 사커 팀의 캡틴이에요. 그다음에 내셔널 스피치 앤 디베이트 챔피언이에요. 그다음에 발런티어 코치, 그러니까 미들 스쿨의 스피치 프로그램의 코치를 한 거예요. 그 코치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non profit organization 저 파운더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좀 깊게 롱텀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이 둘 중에 어떤 학생이 좋을까요? 당연히 넘버 투. 예, 우리 자제분들은 다 넘버 투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넘버 투의 학생처럼. 자, 이제 체계적인 대학 탐방, 컬리지 설치입니다. 컬리지 설치에서 해야 될 일. 자, 대학 정보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10학년이나 11학년부터 빨리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공, 연구기회, 인턴십. 학생이 지금은 결정이 안 됐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그 학교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인턴십 이런 게 있는 거 보고 캠퍼스 문화는 어떤지, 지역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교회 환경은 어떤지, 학교 규모는 어떤지, 학생은 얼마나 다양한지, 학생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재정 지원, 장학금 기회도 꼭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대학 박람회 그다음에 캠퍼스 투어를 좀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투어 가면 거기 입학사정관, 교수, 재학생 다 만날 수 있어요.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재학생들이 캠퍼스 투어를 직접 인솔해서 다니고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세미나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요. 예. 부모님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뽑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겠죠. 예, 그래서 캠퍼스를 좀 특히 동기부여가 안 된 애들은 캠퍼스 투어를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학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팁인데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까운 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녀서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을 파악을 해서 그 대학과 비슷한 먼 지역의 대학들을 방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예. 그리고 퀄리티 설치할 때 리치, 매치, 세이프 좀 균일하게 3대 4대 3 비율로 해서 8개에서 12개. 근데 이제 그 대신 경쟁이 치열한 전공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데는 조금 추가로 15개나 조금 많게는 18개 정도까지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학생이 치열한 전공 어플라이 할 경우에요. 자,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대학 선택 시
그 랭킹보다 나한테 맞는지, 랭킹이 낮아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덜 알려진 대학, 주내 공립, 사립 대학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주내 공립 대학 같은 경우, 뭐 사립 대학도 그렇지만 장학금 그리고 그 주내에 인스테이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입니다. 네. 자,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감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리미리 시작할 거. 이건 뭐 다 똑같이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서류 제출, 서류 마감, 뭐 캘린더를 좀 정리해서 이건 좀 부모님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고 아니면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또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합격 가능성이 있고 진학 의지가 있으면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 지원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얼리 디시전은 억셉터스 레이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따가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너무 높은 학교를 어플라이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인사이드 팩트인데 만약에 얼리 디시전을 했어요. 얼리 액션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페일을 하면 그러니까 디퍼가 된다 그러죠. 그 디퍼는 뭐냐면 레귤러 풀에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요. 근데 그때 얼리로 어플라이 했던 그 지원서가 맨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레귤러만 어플라이 한 애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 아무리 얼리 디시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중에 학생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럴 때 얼리 디시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천서 미리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한테 그 학생의 활동 레주메, 그다음에 목표하는 대학 꼭 함께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추천서를 요청할 때는 학교마다 팔레시가 틀린 데가 많아요. 어떤 학교는 그냥 학생이 알아서 그냥 가는 거고, 어떤 학교는 레슨네임으로 정해서 날짜를 정해주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카운슬러한테 먼저 물어봐서 그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방학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세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인터뷰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플러스니까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거기서 자기의 좋은 점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인터뷰 요청이 안 왔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학생도 많아요. 학교를 직접. 그러면 학교가 뭐 처음에는 뭐 말을 좀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적극성을 보여주는 학생한테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는 early regular decision admit rate입니다. 그래서 regular admission rate를 보면 그 한 10%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이. 근데 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블, 트리플, 예, 두 배, 세 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리로 어플라이한 애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레귤러보다는 억셉턴스 높다, 높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얼리 디시전으로 한다. 얼리 디시전의 단점은 바인딩이 있다는 거예요. 되면 그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그 단점 빼고는 없으니까 얼리 디시전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얼리 디시전으로 해서 50% 이상의 학생을 뽑아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을 하는 게 좋겠죠. 얼리 액션은 사실 레귤러 어드미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레귤러 디시전 어드밋하고. 근데 디시전은 차이가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학생만의 가치관, 성장 이야기, 열정을 진정성 있게 담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다음에 추가 에세이, 대학 맞춤형으로 작성. 이건 뭐냐면 대학교 어플라이 할 때 메인 타픽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를 정했을 때 학교마다의 어디셔널 에세이 타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스탠포드다. 그럼 스탠포드 왜 올라 그래? 너는 스탠포드에 무슨 도움을 받으려 그래?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의 특정 그 특징적인 맞춤형 타픽 에세이를 또 써야 돼요. 네, 거기서 학교에 잘 맞는 이유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는 여러 번 수정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상담, 뭐 멘토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나열보다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서에 이미 모든 자기가 한 거를 다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지원서를 만들지 말고 자기를 설명하는. 에세이는 뭐냐면 인터뷰 같은 거예요. 학교가 학생을 모르잖아요. 그 에세이를 씀으로써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원서 쓰듯이 자기가 한 거를 쭉 나열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꾸미지 말고 진정성 있게 쓰는 거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대학에 지원하면 에세이 나중에 막 대충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지 마시고 아니면 정말 좀 빨리 준비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11학년 2학기 되면서 시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워낙 많이 어플라이를 할 거니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괜찮은데 마지막에 라스트 미닛에 많은 학교로 어플라이할 때는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직전에 오류나 실수 때문에 합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요. 자, 대학 입시는 단순히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에게 잘 맞는 학교, 즉, 당신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그냥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썼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제 거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올해 엘리트 학생들의 아주 따끈따끈한 학생 프로파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숫자로 된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GPA, SAT,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했고 몇 년 했고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추천서와 에세이입니다. 근데 추천서와 에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네, 이 정도 이제 GPA, SAT 무슨 과목 듣고 무슨 엑스트라 액티비티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잠깐 이제 서머리를 훑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브라운 얼리 디시전 됐고요. 메이저는 피직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어 코스, 5 코어 코스를 어떻게 들었어요? 4년 들었죠.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포린 랭귀지. 무조건 4년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일렉티브에서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다 보니까 A네요. 오케이. 자, 다음. AP, SAT가 1550점. 그러니까 뭐 매스가 800점이면 리딩은 750점이니까 몇 점을 받더라도 사실은 리딩이 750점이 넘으면 돼요. 예. 근데 뭐 대부분 애들이 매스를 잘 나오니까 1550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아이빌리그는. 그다음에 SAT 10개 5점 다 5점 받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생이 어떤 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로 해서 학교에 어필을 받았는지 스탠드아웃이 됐는지 보면은 리서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피직스에 리서치 했고 그다음에 탤런트가 음악도 했고 그다음에 월드 랭귀지, 프렌치 앤 차이니즈 그다음에 잉글리시 3개국 이상은 그건 좀 스탠드아웃 되는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스쿨 클럽,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제이션. 예. 여기 보시면 퀀텀 메카닉스 앤 머티리얼 사이언스 리서치 그다음에 피직스 컴피티션 했네요. 예.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아카데미 컴피티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훅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뭘 잘한다. 나는 뭘 나타낼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튜던트 2 UC 버클리 됐고요. 피직스 메이저입니다. 이 학생도 보면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포일 랭귀지 무조건 4년 들었죠. 그다음에 썸머 클래스 들었네요. 썸머 클래스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AP 컴퓨터 사이언스 A, 어드밴스 사이버 시큐리티, AP 피지ক্스 C까지 여름에 들어서 보충을 했고요. 예. GPA는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나 있네요. 오케이. 그 SAT를 잘 받겠네. 리딩이 690점. 그 이 학생의 훅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버클리에서 버클리죠? 왜 버클리에서 됐는지.
여기 훅이 중요한데 훅을 보니까 세븐 클래스를 아웃사이드에서 들었네요. 11 오픈스쿨에서 들었고 또 UC 스카웃에서 들었는데 언어 사이버 시큐리티 좀 특이하죠. 어드밴스 저 사이버 시큐리티. 근데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A, 피직스 C, 컬큘러스 BC 이렇게 다른 학생보다 밖에서 더 많이 들은 거를 굉장히 높게 산 것 같네요. 오케이. 사이버 패트릿 저거 4년 했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썸머 캠프 똑같은 거 계속 3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훅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학생 스탠포드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 됐네요. 바이오 엔지니어링. 자, 이 학생도 볼까요? 예, 히스토리, 매스 사이언스 다 12학년까지 풀로 들었고 예. 그다음에 잉글리시에서 좀 B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가 훅인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ACT가 거의 만점 나왔네. 35점. 그다음에 AP가 9개. 예. 이 학생은 리서치,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예, 아이 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커스 맞춰서 리서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학생은 리더십 파운더고요. non profit organization 파운더. 파운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리서치, 파운더 CEO, 예, 다 비전에 관계된 거를 이 학생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뭘 공부하고 싶은지 나는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예. 자, 네 번째, 이 학생은 MIT 프린스 다 됐네요. 듀크 됐네요. 조지아텍,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조지아텍, 오케이. 라이스, 노스웨스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됐네요. 자, 이 학생이 과목은 안 써있지만 우리가 개스할 수 있죠? 잉글리시,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포인 랭귀지 무조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A예요. 예. 뭐 얘기할 거 없죠? 오케이. 자, SAT, 1560. ACT 만점 나왔고요. 아, 이 학생은 AP가 좀 적게 나왔네요. 그 어떤 게 훅인지 한번 볼까요?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뮤지컬, 기프트, 아이스 스케이팅 했네. 예. 그리고 이 학생 보면은 UC 샌디에고에서는 쿠파레바 랩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요거를 계속해서 리서치 인턴으로 갔고 아 MIT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여기 들어갔네요. 코스모스. 예. 지금 이 학생이 한 거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셀렉티브한 캠프 대학에서 하는 거 같은 그런 어떤 맥락의 그 사이언스 분야의 캠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섯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예, 뉴로사이언스 그다음에 올 UC가 다 됐고 UCLA를 갈 예정이고 이 학생도 뭐 코어 코스는 다 들었죠. 그다음에 썸머 클래스로 해서 피직스 들었고 아 AP 쌤이나 AP 리서치를 했네요. 오케이 B가 두 개가 있고 AP 피직스 AP 캘큘러스 BC에서 예, 그리고 SAT가 1420점 SAT가 뭐 아주 좋진 않네요. 그리고 AP도 많이 좋진 않은데 어디서 훅이 됐을까 한번 볼까요? 오케이.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아카데믹과 액티비티가 연결이 됐네요. 예. 자기가 공부한 거랑 액티비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학생 뭐 했는지. 예. UCLA에서 리서치 했고요. 예. 이머징 사이언스 프로그램.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카이저에서 했고, 카이저 시드 사이언스. 오케이. LA 헬스 바르. 예. 다 이 학생이 한 것도 보세요. 다 같은 예. 맥락의 컴피티션을 했고, 다 아카데믹 쪽도 다 그런 코र्스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사이콜로지. 스탠포드 됐네. 오케이. 콜롬비아. 자, 보죠. 네, 코어 코스 다 들었죠? 다 A죠? AP 컴퓨터 사이언스, AP 사이콜로지, 일렉티브 코스 들었죠? 자, 훅이 뭔지. ACT 만점. 그 다음에 AP 9개. 그 다음에 IGETC. 아, 이것도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데인데 고등학생이 크레딧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 학원처럼 이렇게 자기가 찾아보면 들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엘리트에서 들어야 되냐? 우리가 케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좀 틀린 거고, 뭐, 독단적으로 얼마든지도 잘하는 애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12학년 때 AP를 5개 들었고, 멀티 베리어블까지 들었네요. 예. 그리고 사이언스하고 멘탈 헬스,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코र्스워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연결. 이것도 똑같아요. 코र्스하고 엑스트라 액티비티 발런티어가 다 똑같은 방향을 하니까 대학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파운더고, 이것도 파운더고, CSF 온 리더십 클럽 있고, 3 썸머 리서치 프로그램, 예, 3 non-profit 보드까지, PBS 대통령상, 라이프타임 프레지던트 대통령상이네요. 그 라이프타임 뭐냐면 뭐 100시간, 200시간, 뭐 250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얘는 이제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4,000시간 이상을 지금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발론티어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학생은 political science 하버드 됐네. 예일 다 됐네요. 그럼 이 학생은 뭐 당연히 뭐 아카데미 쪽은 괜찮을고, 스페니시만 조금 문제가 되네. AP 컴퓨터 사이언스 A에서도 A를 받았고. 자, 후기 뭔지 봅시다. SAT는 뭐 당연히 1550점 넘었을 거고, AP 8개, 뭐 다 5점은 아니네요, 그래도. 오케이. 후기 뭐냐면, 수단 가보면 스피치 앤 디베이트, 앱 디벨롭, 앱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탤런트는 스피치 앤 디베이트입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아이빌리그나 이런 데서는 정말 스피치 앤 디베이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 리더십 있고요. 수단 가보면 스피치 앤 디베이트, 스피치 앤 디베이트. 이 학생은 스피치 앤 디베이트네. 예. 팔레이 다운로드 이거는 여기 앱 디벨롭이네요. 그걸 4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is for use in policy 2년 했고, 스피치 앤 디베이트를 3년 했네요. 팀 캡틴까지 했고, 내셔널 스피치 앤 디베이트 어소시에이트 여기 들어갔고, 그이 학생은 스피치 앤 디베이트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엘리트가 지금 여기 프로파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파일을 저희 엘리트에서 다 사실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이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 메케니컬 엔지니어링의 프로파일을 아까 보셨듯이 그런 식으로 모든 클래스와 액티비티와 어워드와 그런 거를 다 저희 엘리트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GPA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AP 듣는 거 도와줄 수 있죠. SAT 저희가 37년간 SAT 가르쳐 왔으니까 SAT 전문 학원이니까 SAT 해결되죠. 그다음에 CT 21개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드라 그래가지고 여기 AMC 썸머에 저런 AMC 컴피티션이 다 오픈돼 있어요. 엘리트에는. 그리고 중요한 게 컨그레션 어워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엘리트에서 도와드려요.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프레지던 어워드보다 훨씬 받기가 어려운 게 컨그레션 어워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학생이 소프트웨어 디벨롭이 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벨롭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쫙 저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텍 인터프리너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 만들어주고 또 퓨처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딱 저 프로파일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을 해 오시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교정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위에 AP 코र्스가 쭉 있고요. 그게 크게는 우리가 네 가지 필드로 나눴습니다.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헬스 사이언스. 그래서 그 필드마다 AP 코र्스 있죠. 어떤 코र्스를 들으면 어떤 CT를 들으면 되는지. 그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 SAT 도와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다음에 컨그레션 어워드와 프레지던 어워드 대통령상까지 프레지던 발런티어 서비스 어워드까지 다 한 번에 원타임 서비스가 끝나는 겁니다. 저희 엘리트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어포인먼트 하시고 궁금하시면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특히 컨그레션 어워드는 제일 높은 단계가 메달리스트거든요. 골드 메달리스트. 근데 그거는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애들은 9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10학년 늦어도 10학년 때 해야
11학년 어플라이 할 때 그 원서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가 되는 애들은 1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이게 팔로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로 구하기가 힘든데 이걸 우리가 엘리트가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콩그레셔널도 받게 해줄 수가 있어서 100명 안에 속하면 백악관에 초청이 됩니다.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 예, 그런 영광을 한번 맛보는 우리 자제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엘리트 프로그램이 지금 UC 어프로블 AP 코र्스 있고요. SAT 썸머에 있고 폴 윈터 1년 내내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컬리지 그 플래닝 도와드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컬리지 그 컨설팅 그래서 멀타이어 컬리지 컨설팅은 8학년부터 도와줍니다. 뭐 11학년 때 11학년도 도와주지만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뭐 4년 콜스워 SAT AC 플랜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저희가 플랜 다 짜주고요. 그다음에 컬리지 리스트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레코멘데이션 레터도 어떻게 받는지 도와주고 컨그레셔널 어워드 프레저널 어워드 도와주고 네. UC 또 M만 하는 애들은 또 UC M만 또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커먼 앱 하는 애들은 또 커먼 앱 도와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리소스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그래서 그 일리트 프랩 컬리지 플래닝 가이드라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자기 학생 이름 쓰고 여기 필아웃을 해드리면 해주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요. 마스터 플랜 짜가지고. 그다음에 컬리지 리스트 빌터는 이 컬리지 리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생이 여기다 필아웃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또 컬리지 리스트 뽑아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소스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이빌리그 들어간 애들 24 엑스트라 커리큘러 프로파일 보여드리고 또 SAT, ACT 필요한 306개 보캡 월드 또 리스트업 있고요. 그다음에 USC 8 컬리지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또 웹사이트 안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캘리포니아 안에만 27개 오피스가 있고 조지아에도 있고요. 네바다에도 있고 텍사스, 버지니아에도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전국에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으려면 illiprep.com/location 들어가셔서 제일 가까운 걸 찾으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컨설팅이니까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포인먼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의 꿈을 현실로라는 그 슬로건을 여러분 슬로건으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교육 관련 어떠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든지 가까운 엘리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어, 혹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 15분이 넘어서 제가 요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이메일이나 뭐 텍스트나 전화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웨비나 되면 다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